안녕하십니까. 카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두경부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박준욱입니다. 아마도 2013년부터 매년 5%씩 갑상선 암 발병률이 증가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검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아마 초음파 검사 같은 검사에 접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초기에 잘 발견을 하기 때문에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많이 발병을 하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검진을 했는데 갑상선 암이 진단됐다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제 목에 덩어리가 만져진다거나 목소리가 쉬어서 초음파를 해보니까 갑상선 암이 후두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암이 좀 많이 진행된 경우죠. 갑상선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나 예전에 다른 병 때문에 그 목이나 얼굴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발병률이 더 높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암 진단의 기본적인 거는 초음파랑 새침 흡인 검사입니다. 먼저 초음파로 모양만 봐도 어느 정도 암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 안에 결절이 있는데 주변 갑상선 조직보다 더 어둡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석회질이 많이 있으면은 암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초음파로 보면서 주사기를 찔러서 흡인을 해서 새침 흡인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해서 채취한 세포를 현미경으로 모양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데 6점에 가까울수록 더 암일 가능성이 높고요. 6점에 해당되면 한 98% 정도 암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암이 예후가 좋은 착한 암이라고 해도 초기 암이라 해도 그 위치가 좋지 않으면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후두신경 근처에 있거나 기도 위에 있으면 이게 조금만 커져도 기도를 침범하거나 신경마비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주변 조직을 이렇게 침범해 있다거나 아니면 림프절 전이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꽤 진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는 게 좋고요. 갑상선 수술은 기본적으로 전절제술과 반절제술이 있고요. 갑상선은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나비 전체를 제거를 하는 것을 전절제술이라고 하고요. 한쪽 나비의 날개만 절제하는 것을 반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이 4cm가 안 되고 갑상선 실질 내에 존재하고 있고 림프절 전이가 없고 다른 나쁜 예후 조건이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반절제술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상선 암이 뚫고 나와서 주변 기도나 주변 근육으로 침범이 돼 있다거나 후두마비가 있다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다거나 예후가 안 좋을 만한 조건이 있으면은 전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구강내시경 수술을 한마디로 말하면 목에 원래 절개를 가하고 수술을 하는데 목에 절개가 전혀 없이 입 안에만 구멍을 3개 뚫고 수술을 한다는 신개념 수술인데요. 가운데 구멍으로 카메라를 넣고요. 양옆으로 수술 기구나 로봇 팔을 넣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 수술이고요. 입 안은 사실 구멍을 뚫어도 한 2-3일이면 다 아물게 됩니다. 피부에 절개가 없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수술을 목 안에서 하기 위해서는 수술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 공간을 수술 중에 유지를 하려면 이산화탄소 가스를 목 안에 주입을 해서 팽팽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개는 괜찮지만 아주 드물게 폐기종이나 폐색전증,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드문 합병증도 좀 막아보면 좋지 않겠냐 해서 견인기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견인기를 사용하면은 이산화탄소를 전혀 주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확률이 제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견인기로 수술을 하면은 조금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구강 내시경 로봇 수술 다 좀 초기의 환자들을 위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종양이 2cm가 넘는 경우에는 암을 제거하더라도 구강의 구멍으로 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cm가 넘지 않고 대개는 후두나 기도나 이런 침범이 없는 경우, 후두 마비가 없는 경우, 림프절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없는 환자들에 한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그 목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거나 다른 수술을 받은 경우엔 유착이 될 수가 있어서요. 이 수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권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분이었는데요. 비교적 작은 갑상선 암이 갑상선 실질 내에 있었고, 근데 근처에 림프절 전이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이 수술을 해달라고 저한테 왔고요. 사실 림프절 전이는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절개를 권유를 하는데, 이분은 심한 켈로이드가 있어서 절개를 하면 흉터가 굉장히 보기 싫게 생기는데, 미혼의 여성분이었습니다. 구강 내시경을 통해서 갑상선을 전절제를 했죠. 림프절 전이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 림프절까지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수술을 마쳤고요. 그 해 결혼하셨다고 굉장히 저한테 기쁘게 얘기해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면은 무거운 거를 들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는 거나 그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술하자마자 너무 고음을 낸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좋지 않고요. 수술 후에는 갑상선 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갑상선 옆에는 부갑상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갑상선 기능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손발이 좀 저리고 입이나 손 주위에 경련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칼슘 제제를 바로 투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한테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하고 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고 말하고 숨 쉬는데 그쪽에 생기는 암을 두경부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강암 중에서도 혀에 생기는 설암, 안쪽에 편도에 생기는 편도암, 후두암, 침샘에 생기는 침샘암, 비강이나 부비동에 생기는 부비동암,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두경부암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가 왜 어렵냐? 비강, 구강, 후두, 식도, 이것들이 3차원적으로 이 안에서 다 통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효과적으로 잘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3차원적 해부학적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 부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고 말하고 숨쉬는 부위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버리면 굉장히 큰 장애가 남습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심하게는 이제 숨을 잘 못 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도 중요하지만 재건이 중요합니다. 잘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수술할 때 제거와 동시에 재건을 하는데요. 보통 팔이나 다리에서 살을 떼와서 재건을 하는데, 이때 살을 그냥 뗐다 붙인다고 그게 사는 게 아니고 동맥과 정맥을 같이 채취를 해서 그 현미경을 보면서 다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되면서 잘 생착이 되고요. 또 수술한 다음에는 이제 재활 훈련을 하고 해서 이러한 과정이 다 거치기 때문에 까다롭죠, 치료가. 예전에는 두경부 깊은 쪽에 있는 암, 혀 뿌리암이나 편도암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자의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턱뼈를 가르고 접근을 하거나 그다음에 목에 큰 절개를 해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수술이 되고 재건도 힘들고 그런데요. 다빈치 로봇 시스템이라는 로봇을 이용을 하면은 로봇의 카메라와 팔을 환자 입 안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넣어서 카메라가 가까운 데서 보여주는 10배 확대된 시야, 그다음에 3D 비전을 수술자가 보고요. 그다음에 이 로봇팔을 조정을 해서 수술을 하는데요. 이 로봇팔은 관절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여러 각도에서 암을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을 통해서 수술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예전에는 환자를 어떻게 살려볼까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암이 치료되고 생존하신 환자분들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분과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갑상선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용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목에 작은
흉터겠지만은 당사자에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최소 침습 수술로 기능 손상을 최소화하고 흉터를 최소화하면서 수술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됐고요.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갑상선 암은 굉장히 착한 암이라고 알려져 있고 실질적으로도 뭐 예후가 좋은 착한 암은 맞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갑상선 암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암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긴 하지만 암은 암이거든요.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갑상선 암을 진단하고 바로 치료를 하는 게 최소한의 가장 효율적인 치료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잘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